입양은 한 마리를 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임보는 수십 마리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입양자만큼이나 임보자가 되게 중요해요. 임보의 가장 큰 목적은 얘를 일단 살리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잊으면 안 돼요. 임시보호에 대한 걸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임시보호란 유기동물이 구조된 이후에 입양을 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마땅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유기동물들을 개인 가정에서 돌봐주는 거를 임시보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임시보호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만 안다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직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저희가 위탁이라고 해야 할까요? 호텔에 맡기는 거랑 임시보호를 또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혼용해서 약간. 근데 이제 실제로 임시보호는 좀 유기동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얘를 잠깐 맡길 곳이 필요하다면 위탁인 것 같아요. 이때는 호텔에 맡길 수도 있고 뭐 내 지인한테 맡길 수도 있고 지인 강아지를 한 달 돌봐준 게 임시보호는 아니거든요. 임시보호라는 단어 뜻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제 임시보호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는 유기견이나 뭐 유기묘, 유기동물들을 개인 가정에서 입양처가 정해질 때까지 돌봐주는 거를 이제 임시보호라고 하고 보통 줄여서 임보라고도 많이 하죠. 그 임시보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임시보호 시스템을 갖춘 지자체 보호소도 있기는 해요. 시보호소 쪽으로 연락을 해서 뭐 임시보호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뭐 임시보호 신청서 안내라든가 이런 걸 안내를 해주실 거고 또 다양한 구조 단체에서 임시보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제일 많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시보호 관련된 태그를 통해서 구조 단체를 찾아가지고 내가 좀 마음이 가는 아이를 찾아서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이 이제 핀피바이러스라는 저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임시보호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저희 쪽에 연계가 되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임시보호를 기다리는 거의 몇백 마리의 아이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뭐 크기라던가 나이라던가 성격 이런 걸 필터를 걸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단체나 뭐 15소에 있는 아이들도 저희 쪽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어떤 친구가 나랑 좀 더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저희 쪽으로 이제 채팅 문의를 주시면은 그 아이에 대한 더 추가적인 정보도 알아봐 드리고 최종적으로 임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신청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 신청서를 받았을 때 그걸 작성을 하기만 하면은 바로 강아지가 저에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평가를 한번 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쌍방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생명을 돌보는 일이 정말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사는 다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심사 방법은 그런 단체나 소속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그냥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규모가 클수록 이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임보 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하면은 전화 인터뷰를 또 추가로 한다거나 또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을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고 심사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도 이 동물이랑 좀 잘 맞는 임보자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임보가 승인이 됩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그쵸. 왜냐하면 또 이게 학대범일 가능성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소화할수록 또 이걸 악용하는 그런 분들도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절차가 막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거르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보 하시는 분들 한 번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신 분들이 좀 더 쉽게 두 번, 세 번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10번 정도 했지만
진짜 한 3, 40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와, 3, 40번 하실 거의 그러면 전문가이신 거죠. 네. 저희 생각에는 그냥 한 마리를 입양해서 기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입양은 한 마리를 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인보는 수십 마리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입양자만큼이나 인보자가 되게 중요해요. 집에 자녀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자녀분들이 항상 뭐 네. 강아지 기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와도 되나요? 그렇죠. 저는 사실 입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전에 임시보호를 먼저 해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인보를 입양 전제 인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입양을 생각하고 있지만 100%는 사실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하는 인보를 입양 전제 인보라고 하거든요. 사실 무턱대고 그냥 데려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보의 장벽이 입양의 장벽보다 훨씬 낮은 게, 인보의 가장 큰 목적은 얘를 일단 살리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잊으면 안 돼요. 본인이 부족해서 인보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죽는 것보다 좁은 방 한 칸에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집 환경이 열악해도 사실 얘가 오늘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완전 지저분한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보다 깨끗한 가정집에 있는 게 나아요. 혼자 있고 좁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1인 가구거나 좀 열악한, 본인이 생각할 때 뭐 동물을 키우기 완벽한 환경이 아니어도 충분히 임시보호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이랑 매칭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너무 어린 강아지라거나 굉장히 사람의 케어가 필요한 그런 동물을 물론 하루 종일 혼자 둘 수는 없겠죠. 근데 좀 독립심이 강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지금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인 가구 분들도 좀만 더 이렇게 같이 찾아봐 주신다면은 나한테 맞는 그런 인보 동물을 찾으실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되게 잘 해주고 계세요. 식구를 들이는 거니까 돈들이 나가잖아요. 사료라든가 네. 뭐 소변 패드가 됐건 지원이 되나요? 사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왜냐하면 대부분 뭐 구조 단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여유롭게 운영이 되는 곳이 없잖아요. 다 비영리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보처에 대한 지원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나가서 구조를 하고 이제 질병 치료하는데 또 많은 비용이 들어요. 접종이나 중성화 이런 기본적인 것들 하는 데만 한 마리당 뭐 100만 원 이상씩 들기 때문에 사실 인보자한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핀피에서는 이제 인보자님이 그런 같이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대신 책임자, 그 친구를 책임지는 최종적인 구조자분께서는 기본적인 병원비를 부담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핀피에 이제 등록 대신 책임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병원비라고 해서 구조 직후에 필요한 뭐 검사나 접종, 이런 중성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심화병원비라고 해서 이 친구가 되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거나 큰 검사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 또 지원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 여기에 동의해 주신 분들만 저희 쪽에 이제 업로드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분담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인보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 그럴까요? 어떤 것도 있나요? 뭐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라든가. 동물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본인도 착각하기 되게 쉬운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강아지, 고양이를 귀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귀여워 하는 마음이랑 같이 살았을 때 감수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종종 그 차이를 스스로 모르시고 나는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큰 코 다치실 수 있는 거죠. 그 본인이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하는 정도가 내가 나를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뭐 침대에 막 어디든지 털이 다 붙어 있고, 우리 집에서 막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오줌 똥냄새가 막 진동을 할 수도 있고, 동물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감수하고도 얘랑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인가, 그거를 일단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 평화로운, 그러니까 나도 즐거운 인보를 하실 수가 있고, 우선은 이 친구가 인형이 아닌 생명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아지가 올 때 이름을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제가 임의로 이름을 만들어 불러도 되는 건가요? 보통은 구조하시는 단계에서 바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
사실 그 이름은 입양 갈 때까지는 안 바꾸는 걸 보통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그러면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뀔 수 있잖아요. 얘가 언제 입양 갈지 모르는데 인보 갈 때마다 이름이 바뀌면은 애가 헷갈릴 수 있고, 또 이제 SNS 이런 데 입양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 이름이 바뀌면은 매번 그 데이터가 다 이제 새로 찾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양 갈 때까지는 되도록 그 이름을 유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더라고요. 한 가정에 인보를 할 수 있는 강아지 제한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다견 가정일수록 인보를 하기 좀 더 까다로워져요. 개들끼리도 안 맞아서 인보를 빨리 종료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개들이 생각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이랑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질투를 한다든지, 그리고 산책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1대1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한 번에 한 마리씩. 같이 사는 구성원의 수가 되게 많은 집이라면은 그만큼 여러 마리를 키워도 케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한 보호자당 한 마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 최대 한 2마리 정도까지는 이제 고려를 하시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임시보호는 사실 유기동물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또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입양까지는 되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얘랑 20년 살 거를 결정하는 것보다 당장 3개월 돌봐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건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오늘 내일 정말 죽을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이 임시보호여서, 저희는 당장 그런 유기동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임시보호를 더 많이 알려야 되고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가족들의 만족을 위하여 개 같이 산다. 감사합니다.